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희신입니다. 오늘 미국은 2018년 두 번 이틀 남은 날이고 한국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. 당연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가 아니라 2018년 하루 남겨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미국에서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. 뭐 한국에서야 진보 또 보수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이 편지에 대한 그 논란의 말들이 오고 가지만 미국에서는 또 영국에서는 주로 이제 그 청와대에서 발표한 그대로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.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에는 자주 만나자고 한 것, 그리고 2018년도에 서울 답방을 못해서 정말 그 미안하고 유감인데 곧 그 답방을 하길 바란다. 이런 내용을 뭐 영국의 가디언, BBC부터 뭐 미국 언론도 대체로 그 마찬가지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. 특히 CNN의 경우는 특별한 한 해를 지낸 뒤에 아주 그 드문 그 내용의 그 편지였다 하면서 뭐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요. 그리고 핵심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. 월스트리트저널도 한 해를 보내면서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보냈다. MBC 방송은 한국의 리더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. 연말에 우호적인 그런 그 메시지를 교환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보고 나서 소셜미디어에 그런 얘기를 했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아직 뭐 공식적으로 편지를 보냈다던가 한 건 아니잖아요. 그런 내용들을 쭉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는 그 CNN이 가장 자세히 전하고 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이런 그 편지를 받아서 기쁘고 진심으로 우리가 만나서 뭔가를 하면은 못 이룰 게 없다. 여기까지 오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는 여러분들께서 뭐 뉴스를 들으신 분이라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정도를 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는 이번 주에 그 탈북자 거의 1000명, 997명의 개인정보가 해커에 의해서 새어나가는 것을 미국에서도 전하고 있거든요. 하나원을 포함해서 통일부가 이제 크게는 그 위에 있고 결국은 그 이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당한 건데 탈북자의 이미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이름, 생년월일, 주소 같은 것이 새어나가서 전부 그 당사자에게 알렸다는 이런 내용들을 미국에서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하면서 몇 개월 됐잖아요. 벌써 한국에서 살고 있다가 탈북을 해서 다시 어느 날 사라졌다 하고 보니까 북한에서 한국을 남한을 비난하는 그런 그 북한 매체와의 인터뷰라든가 우리 민족끼리 그런 것을 하고 있더라 하는 내용까지 전하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는 굉장히 한국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신년사에 주목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이제 의회 신문 더 힐의 그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의 편집장, 뭐 굉장히 북한에 관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는 기구이기도 하고, 그 편집장인 또 여러 가지 그 발표도 하고요. 하는 해리 제이 카지아니스라는 분이 그럼 도대체 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쓴 글을 더 힐이 실어주고 있습니다. 이분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세계가 읽고 또 읽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그렇겠죠. 그러면서 한 가지 포커스를 두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핵포기를 하는 그 진정성이 있는가. 여기에 대해서는 뭐 꼭 그 진정성이 없으면서 포기를 한다고 속인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그 미국의 여러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띵크탱크 또 그 북한 관련 여러 내용을 보도하는 매체의 관계자들이 북한의 현실을 좀 더 이해하는 쪽이라고 할까요? 파악한다고 할까요? 그런 부분에서 이런 내용을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 진정성이라는 게 북한이
핵을 정말 포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가.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.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야지 안다 하는 쪽으로 많이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. 미국의 정치인들도 그렇고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전문가, 저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분은 지난해의 신년사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당연히 세심하게 북한용, 국내용으로 그 내용을 담을 것이고, 그러면서도 워싱턴과 세계에 지난해에 올리브 가지를 쫙 이렇게 줬잖아요. 만약에 올해도, 만약에가 아니라 뭐 당연히 올해도 신년사를 할 텐데, 그 신년사에 대해서 실제보다는 굉장히 그 언론에서 과대 해석을, 과장되는 해석을 할 것이다라고 일단 그 전제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현상 유지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. 미국과는 교착 상태고 한국과는 관계를 더 좋게 할 것이다. 하기를 원할 것이다 하는 건데 이게 벌써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으로 증명이 된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분의 경우는 적어도 단기간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 관계를 아주 좋게 하는데 힘을 쓸 것이다 하면서 뭐 가장 이 신년사에서 주목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과연 워싱턴에 대한 실망을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단어로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할 것인가. 워싱턴에 대한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워싱턴은 지금까지도 계속 말은 좋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끝캅을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all or nothing이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.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뭔가 경제 제재를 뭐 해제한다던가 하는 것을 시작하겠다 하는 것인데 이제 이분은 말씀드렸죠. 5가지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지 될 것. 넘버 1. Think like him. 김정은처럼 생각하기. 북한이 지금 경제 규모는 남한의 5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리고 유일하게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는 게 핵무기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. 핵무기라는 것이 완전한 그 핵무기 국가다라고 선언을 해주지 않았지만 어쨌든 거의 그 핵을 완전히 그 미국까지 쏠 수 있는 그런 것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대할 때나 미국을 대하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북한이 이 핵을 버릴 수 있겠는가? 그러면 버린다고 할 때는 본인과 그 북한이 미국의 핵 공격이나 여러 가지로부터 안전하다고 확신하지 않으면 버릴 수가 없다.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다. 안전을 담보를 해줘야지 된다. Think like him. 그것부터 포기해라. 그러면 해줄 게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. 이게 전제 조건 넘버 1이라는 겁니다. 넘버 2, change course. 김정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현재의 미국 전략은 실패한다는 것을 안다. 결국 파이어 앤 퓨어리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야지 된다는 겁니다. 핵 협상을 하기를 원한다면 김정은 신발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봐라. 넘버 3 그리고 나서 협상을 해라. negotiate. 현실적인 정책으로 김정은이 테이블에 올 수 있도록 지금 여러 번 여러 가지를 거부를 했죠. 미국에서 제안한 것들을. 그런 것들이 테이블에 앉도록 뭔가를 negotiate 할 수 있는 메뉴를 줘야지 된다는 거고요. 넘버 4, keep promises. 그리고 나서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나면은 약속을 지켜라.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그 가장 큰 약점이 2년을 지내오면서 한 말을 자꾸만 바꾸고 국내용으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이랬다 저랬다 심지어 나프타까지도 제2의 나프타 하기로 다 해놓고 또 그것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. Keep promises. 양측의 베네핏이 되도록 미국과 북한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. 예를 들면 북한이 우리 뭐 몇 개의 어느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뭔가를 보여주면은 워싱턴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완전히 이제 빼주는 것. 이 정도는 해야지 된다. 넘버 5. Welcome Seoul's peace broking.
그 브로커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웰컴해야지 된다.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그 브로커로서의 비밀 병기로 써야지 된다. 문 미러클이라고 이분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. 지난해가 아니라 올해네요. 몇 번 이것이 깨지는가 마는가 할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또 극박하게 만나고 또 봉합하고 한 그런 미러클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비밀 병기로 써야지 된다.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으로는 그 성품이나 성향이나 여러 가지가 코드가 맞지 않을 수 있죠. 그러나 서로 좋은 모습 정도는 이제 최소한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보여주잖아요. 아직 그 알고 있다는 거죠.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것을. 그래서 이제 이분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조금 더 부드럽고 현실적인 접근을 북한에 해야지 된다고 말합니다. 지금처럼 강성인 이 접근으로 계속 나가면 그러면 다시 유엔에서 얘기했었던 그 fire and fury, 불과 그 fury, 정말 대단한 그 무시무시한 그런 정도의 분노와 화염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, National Interest라는 그 매체의 편집장이기도 한 해리 제이 자리아니스 씨가 쓴 그 기고문입니다. 그리고 새해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프라이어리티가 무엇인가?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해외에서도 보고 있어요. The Diplomat이라는 그 아시아 그 외교 잡지의 한 전문가가 지나 깁슨이라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은 전에는 그 코리아 이코노믹 인스티튜트 오브 아메리카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도 지냈었는데 북한 문제는 일단 떼어놓고요.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 5가지 넘버 1부터 하겠습니다. 미국식으로. 얼마 전에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신임 그 이사장도 얘기를 한 것처럼 경제가 너무 침울하다. 지금 특히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빨리 효율적으로 채워서 유권자 젊은이를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느냐. 넘버 2는 이번에는 정반대의 연령대인 노년 인구. 지금 아이 낳는 그 비율이 all time low잖아요. 여성 한 명이 이제 한 명 아이도 아닌 0.95명이 되는데 노년 인구는 그 사이에 점점 늘어나고요. 노년 인구의 빈곤율은 63.3%나 되기 때문에 OECD 국가 가운데서는 굉장히 높죠. 한국이. 그리고 이제 넘버 3가 여권, 여성의 권리. 안희정 전 지사 얘기 나오고 등등 미투 이런 거 쭉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는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가져갈 것인가? 이게 이제 2019년 넘버 3 그 문재인 대통령의 우선순위다라고 꼽았고 넘버 4는 안전, 개인적인 안전, 집단적인 안전. 지금도 한 어머니가 굉장히 울고 계시면서 우리 아이의 그 죽음과 같은 것을 막아주세요 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 일터에서의 탄광에서의 사고로 사람이 숨지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이 나서 올해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. 헬리콥터 추락, 열차 탈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국가에서 그 인스펙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업체에 대해서 안전 규제를 철저히 하도록 국가가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. 요즘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느슨해졌는데 우선 기업 우선화, 친기업화 하면서 지금 한국에서도 이것을 넘버 4로 뽑았고 넘버 5, 5번째는 환경. 이 환경도 결국은 이제 그 공기오염
이것도 뭐 국내 뭐 한국도 요즘 제조업 많이 안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국내용이 있고 중국에서 오는 것이 있는데 이런 오염 같은 것을 막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 2019년에 할 일이다. 그래서 넘버 1, 2, 3, 4, 5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또 디플로맷에 실린 그 지나 깁슨 씨의 지적입니다. 넘버 1 경제 젊은이들 침울에서 탈출, 넘버 2 노년 인구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, 넘버 3 여성의 권리, 넘버 4 안전, 5 환경 순입니다. 그래서 이제 넘버 3 여성의 권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잡지 그 매체 그 퀄츠가 아주 좋은 잡지예요. 한국에 대해서도 특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간 얘기인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굉장히 흥미롭게도 보고 세계적인 뭐 미투 운동으로 뭐 미국에서도 CBS계 뭐 CEO 같은 사람도 그냥 그 일자리를 잃어버리면서 중간에 뭐 그래도 남은 뭐 계약 기간 동안에 돈 엄청나게 많은 몇 천만 달러 받게 됐다 했다가 다시 또 뭐 못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더 미국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, 그리고 한국에서의 그 성교육이라는 것이 그 미국이나 서구의 그 표준과는 많이 차이가 나니까 한국은 그래? 아직도 그런 형태인가? 뭐 이런 식으로 관심도 갖고 해서 보도를 하는데요. 한국에서 성에 대한 그 교육을 하면서 너무나 성차별적이다. 그래서 사설 성교육 업계가 굉장히 요즘 그 수입이 좋다는 얘기예요. 해서 지금 201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, 그러니까 문재인 행정부에서 시작한 건 아니에요. 1년에 15시간 초등학교부터 하이스쿨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, 물론 뭐 단계별로 조금 그 다르겠지만, 그런데 이게 반발이 너무 그 많다는 거죠. 운동가들도, 액티비스트들도, 교사, 부모, 전부. 예를 들어서 뭐 1, 2학년 그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성교육이 남자의 성 욕망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당히 충동적이다. 어찌 보면 많은 한국 분들은 그거 맞는 것 아닌가? 생물학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 서구 사회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지어 놓는 것이 오히려 그 남성들의 그 행동을 여성의 그 뭐 허락 내지는 동의와 상관없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부추긴다,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또 반면에 아니 왜 남자의 성욕망만 그래? 여자도 뭐 그럴 수도 있지. 이것은 남자다 여자다를 가리지 않고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. 물론 생물학적으로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히 여성과 남성이 뭐 똑같은 것인지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색깔이 다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에서는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 남자의 성 욕망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충동적이다. 이것이 그것을 좀 이렇게 더 뒷받침해 주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보도를 하고 있고, 그래서 이 퀄츠가 뭐 예를 들어서 가디언이 보도를 한 것, 그리고 뭐 한국의 심지어 뭐 코리아 헤럴드가 보도를 한 것을 다 종합해서 전하고 있는데, 미투 시대니까는요. 2017년은 그 진보 정권이 들어와서, 진보 정권은 이제 2015년 하면 보수 정권이잖아요.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기 때문에.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불만이 있어도 그 전에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. 그래서 심지어는 이 퀄츠에서도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물어봤더니 선생님들도 이건 좀 구시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반발이 강해지니까 교육부에서 그 웹사이트에 실어놓은 그런 그 안내문 같은 이런 것을 내려버린 것에 그쳤다. 뭐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퀄츠가 그 가이던스 같은 것을 입수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한국말이 사실은 더 자세하겠지만 제가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많이 없었어요. 뭐 미국말로 뭐 가디언이나 그런 다른 데서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뭐 여자는 겉모습에 신경을 쓰고 남자는 재정이 튼튼해야지 된다. 뭐 이런 것을 당연한 것처럼 한다던가, 데이트를 할 때는 돈은 남자가 많이 쓰고
이건 오래전부터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.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여성이라 할지라도 왜 남자만 돈을 써야지 되지? 아직까지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여성들도 있지만 뭐 돈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써야 되는 건 아니야? 아니면 뭐 비슷하게 쓰는 게 편한 건 아닌가? 이렇게 생각 예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데이트할 때 돈은 기본적으로 남자가 많이 쓰고 그 돈을 쓴 만큼 뭔가 그 받는 것을 또 당연하게 여긴다. 그래서 이럴 때 원치 않는 데이트 강간 가능성이 높아진다. 뭐 이런 얘기요. 아니면 이성이 그 중학교만 들어가면 이성 간에는 둘이만 있으면 안 된다. 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언급으로 뭔가 욕망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은 바깥으로 나가라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제가 한국의 가이던스에서는 이런 거 못 봤는데요. 지하철 안에서 이제 뭔가 누군가가 접근을 해서 대체적으로 피해자가 여성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. 그럼 피해자가 되면은 그냥 실수한 것처럼 발을 확 밟아버려라. 뭐 이런 것. 그래서 이제 주의를 환기시켜라 하는 이런 일들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같은 예가 이제 미국에서 볼 때도 영국에서 볼 때도 굉장히 그 남녀 차별적인 기반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. 돈을 뭐 한국 돈으로 6억 원인가 들여서 교육부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건 남녀 차별적이다 하는 것이 점점 날이 갈수록 그 강해지니까 웹사이트에서는 내렸고 업데이트 뭐 계획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쉽게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에요. 하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업데이트 안 돼 있고요. 그 사이에 부모들은 자녀를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강의를 받게 한다던가 개인적인 그 클래스요. 해서 서울에는 이런 개인적으로 자녀에게 그 성교육을 따로 시키는 그런 부모들이 한 2배 정도가 1년 전보다 늘어났다고 하는데 2시간 강의를 듣는데 5만 원.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한 $45 정도 되네요. 그 정도 된다고 하고 선생님들은 애프터스쿨에 그룹 토론을 이제 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뭐 미투 무브먼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도 그 LGBT 이슈 같은 성전환자 그리고 이제 뭐 성소수자 아니면 이제 같은 성에게 더 끌리는 사람들, 뭐 동성애자들 이런 부분, 한국의 이런 분위기를 미국에서는 좀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요즘 뭐 보헤미안 랩소디가 굉장히 그 영화가 유행한 이후에 이제 그 프레드 머큐리의 그 성의 정체성도 있고 해서 또 한 번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한국 교육부의 이 같은 교육이 상당히 성차별적이다라고 미국과 다른 영국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미국에서 보는 한국 2018년 오늘 마지막이었고요. 저는 내일 미국 날짜로는 12월 31일 2018년에 라스트 방송을 하고 다음 날 바로 새해 첫 방송에서 뵙겠습니다. 강혜신이었습니다.